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미국발 물가 충격에 휩싸인 국내 증시,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단도직입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증시 특히 나스닥이 5% 이상 떨어졌죠. 애플과 MS가 5% 이상 급락, 폭락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1%대 하락에 멈췄습니다. 자, 물론 코스피부터 보면 장중 낙폭을 조금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충격을 조금 만회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을 좀 줄이고 2차 전지주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2,4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이뤄졌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또 오늘 개인들은 다시금 매수에 담는 모습입니다. 검은 수요일이었죠. 코스닥 증시도 1% 이상 하락을 보였습니다. 1.74% 하락으로 782, 장중에는 770까지 떨어졌는데 시가에 비해서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보였습니다. 자, 환율 시장이 정말 요동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45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고환율과 관련한 업종들 이제 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 폐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일하이텍이 7%대 상승.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 종목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코스모화학도 6%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상황만 뒷받침돼줬더라면 이들 종목은 더 많이 올랐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국산업이 상한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신소재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에 상한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이알류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코스피 코스닥 불기둥을 나타날 때 저희 단도직입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 아직 찾기 어렵다. 쫓아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알류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CPI 쇼크에 국내 증시도 휘청, 오늘장 진단입니다. 자, 앞서서 오늘 MTNW 어드바이저 좋은정보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직이요. 아, 아직이요. 예. 오늘 너무들 놀라셔가지고 네. 밤잠들도 많이 설치시고요. 위원님들은 어떠셨을까요? 밤잠을 설쳤죠. 예,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인 오늘장 진단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좋은정보위원님의 분석 네. 들어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밤잠을 좀 멀리하고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아침에 딱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 예.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제가 밤방송에서 우리 CPI 지수가 8.1을 예상했는데 8.3으로 나와서 뭐 나스닥 선물이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저녁 후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저희 예상이 약간 빗나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 장대 음선을 드리웠습니다. 5% 정도 빠졌으니 여기저기서 온통 매스컴에서 난리가 아닐 수가 없었죠.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에 비해서 이 CPI 충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우리 국내 시장은 이미 그런 것들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시장이 지금 반영됐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 증시 대비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견조한 조정에 그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뭐 뉴스 보고 하려면 이미 늦잖아요. 우리가 CPI가 8.3이 되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래를 포커스팅하는 게 하나의 지표가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이것은 기술적 분석은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차별화되는 것들 앞으로 시장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코스피 차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네. 7월 달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다. 7월 달 이때도 이제 금융시장 불안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다중바닥 패턴이에요. 예. 이렇게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거든요. 사실 이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역시 또 한 번 다중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갭 하락만 해라. 그러면 좋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 제가 드리는 팁이 뭐냐면 나스닥 선물이 막 상승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화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 대부분의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강 수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선 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낮게 치러봐 양선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하락 구간에서 양선으로 잡아 돌리는 흐름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도 좋았고 그다음에 특히 코스닥도 뭐 1.74% 내렸지만 네, 이번에 이것도 코스닥. 역시 다중바닥 패턴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여기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깨면 뭐 미국에서 어떤 뭐 또 이렇게 실제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6월달 저점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 봅니다. 이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견조했던 게 뭐냐면 나스닥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예. 얼만큼 빠졌냐면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5% 넘게 빠졌죠. 그러면서 S&P 500 지수에 관련되는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11개 종목이 살짝 올라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무차별적인 그야말로 블랙 그런 검은 이제 그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어제가 화요일 네. 화요일이었나요? 어제가 그렇죠. 화요일, 오늘이 예, 금요일. 예. 그래서 요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성격이냐? 저는 보시기에 이렇게 봅니다. 이미 하락 10파동 완성했고 여기서 지수가 7%밖에 올랐어요. 그것을 빌면서 갭 하락했죠. 지난번 갭 상승한 게 이 자리예요. 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바닥은 가바닥이에요.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잡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오늘 나스닥이 이미 CPI 그 8.3% 오른 것은 주가에 반영됐고 이제 오늘 밤에는 양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이것이 된다면 추세 돌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시장이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따 말씀드린 주도주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락했을 때 종목별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까 우리가 2차 전지, 네. 뭐 폐배터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상승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다. 이것이 시장 죽지 않았던 네. 의미도 하고 있고 사실 가만히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그래, CPI가 8.3% 올랐어? 컨센서스로 상회했어? 그러면 야, 이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울트라 스택 그래서 100bp까지 오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FOMC 딱 하나 남았거든요. 네. 9월 20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시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특징적 하나만 볼게요. 예.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은행주가 그럼 막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거 보게 되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다 죄송합니다. 정강 후약이 됐단 말이에요. 예. 제주은행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런 것들이 뭐냐. 이 기업 위에서 고점에서 음선을 들여오면 이게 위험한 신호거든요. 자, 그럼 역설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네.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낮게 출발해서 양손으로 하겠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제주은행한테 음수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10%가 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늘 아침에 매맞을 준비 잘 하셨죠? 예. 잘 견디셨고 앞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도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벌써 수요일이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PI 기대감으로 사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미 증시가 그렇게 오르고 우리 증시도 어제 환호를 나타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CPI 이 기대감, 인플레 정점이 지났다. 기대 인플레가 하락했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CPI의 오늘장 진단과 조은정무위원님은 이제 괜찮다. 주도주 살아있기에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어떠세요? 님이 방송을 좀 많이 같이 합니다. 근데 추석 이후부터는 시장이 좋을 거라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장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5년 재임 기간 때는 경제와 주가가 항상 사상 최대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부터는 뭐 경제도 무너지고 주가는 아예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미국과 한국과 겸비한다는 건 정말 너무 오판이고요. 거의 보면 모든 걸 주가라든가 금리를 연준에 맡겨 놓다시피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좀 빠진다든가 금리가 인상 되면 난리를 쳤죠. 뭐 연준을 그냥 잘라야 된다, 뭐 미친 소리 한다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말을 안고 있어요. 근데 거의 경제나 정치나 뭐 군사력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 23년 만에 저도 전업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업하면서 뭐 800포인트, 900포인트, 1000포인트는 수십 번, 수백 번 빠졌지만 오늘 뭐 1270포인트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늘 거기에 비하면 이제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은 뭐 30배 하락이죠. 30분의 1밖에 하락 안 했고, 물론 우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10배 정도 됐지만, 그래서 미국이 오늘 한 130포인트 빠졌으면 한국은 38포인트밖에 안 빠졌죠. 그래서 4분의 1밖에 이제 안 빠졌는데, 그렇다 보면 방금 이제 우리 그 조은정 부님께서 2차 전지 주도주가 살아있다. 네. 살아있습니다. 또 종목별로 보면 거의 3%, 5%밖에 안 빠졌거든요. 만약 이게 폭락이었다면 전 종목이 한국 하한가가 나오든지 뭐 10에서 20% 하한가가 질비해야 되는데 기껏 빠져봤자 뭐 3%, 5%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그렇지만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요. 네. 오늘 5,1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면서 누적이 17,000계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상방향으로 보면서 지수를 상방향으로 보면서 매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국내 증시가 오늘 거의 탄탄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님 종목도 그렇고 제 종목도 오늘 보면은 아침 추천한 이제 금강철강 2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종목도 살아있고 한국 주시장 살아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CPI라는 이슈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기술적 분석, 아까 주식시장의 언어다라고 했는데 그 패턴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RU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한 3고 증시, 피난처 될 수의 업종이 있을까요? 3고, 금리 높죠, 물가 높죠, 환율 높죠. 이게 보통 3고가 아니고 초3고잖아요. 근데 아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은행주가 오르는 게 상식적인데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통할까요? 오늘 은행주가 아까 제주은행 이제 뭐 대표적인 하나 예인데 아침에 갭 상승해가지고 장대 음선을 맞았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주식회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굉장히 뉴스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낭패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할 때 쉽게 하시자. 아까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시고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 못하면 시장 전체를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3고가 나옵니다. 이 3고 증시가 소위 말해서 3고가 증시의 악재 역할을 했죠. 그러면 그들의 현재 위치가 어떤 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 3고 얘기가 나오고 뭐 CPI 이제 뭐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나? 아닌 게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이미 그 패를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퍼 날라는 거. 물론 또 일부 애널리스트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철저히 배척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중과 좀 멀어지시라. 이미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항상 선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3고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만들고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게 뭐였죠? 바로 고환율입니다. 두 번째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고금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물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증시하고 배치돼서 상반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런 그 지표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게 자꾸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1450원까지 간다고 그러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자꾸 이제 그래요. 갈 수도 있죠. 봐요. 보통 오르면 네.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OCI를 그러니까 옛날 동양제처럼 하거든요. 네. 5만 원, 6만 원 추천해서 60만 원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60만 원 가니까 모 증권에서 리프트가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아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1,450원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단계 고점입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런 차트가 뭐냐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그때 막 박수 치면서 따라갔던 그 자리거든요. 즉 환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고점에서 지금 1,400원에서 약간 모자랐죠? 네. 오늘 1,395원까지 갔나요? 그러면서 밀리고 있죠. 이거 이익도 메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점 징후가 보이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고점 징후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얘는 밑으로 내리고 이격종이라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도 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금리입니다. 이제 금리를 볼 때는 뭐 각 나라별로 다 금리 차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그 글로벌한 바로미터는 뭐냐면 미국의 2년하고 10년을 보시면 돼요. 이게 주봉입니다. 어허, 나오네요. 주봉에서 얘 초록색이 미국은 이게 양봉이거든요. 양봉이 몇 개 나오는가요? 예, 6개, 7개가 나옵니다. 7개까지 계속 오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제 안정되죠?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9월 21일 날 FOMC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됐던 뭐 울트라 스텝이 됐던 그게 나옵니다. 나오겠죠. 그게 예. 뭐죠? 빼딱공뿔리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게 금리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증시의 긍정적이겠죠? 저는 벌써 적산병 나올 때부터 장대 네. 양보 개토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경계부도입니다. 그러면 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양봉이 몇 개 나오죠? 7개 나오죠. 근데 매스컵은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크라이막스다. 네. 그다음에 또 10년 만기도 똑같이 양봉이 7개 나오면서 예. 이 쌍문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어제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어왔던 CPI를 보겠습니다. 이게 CPI 지수인데요. 봐요. 이게 9.1이 정점이었고 딱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물론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이게 컨센서스가 8.1인데 8.3이었죠. 어때요? 계속 둔화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좀 기술적으로 유식한 말을 쓴다면 헤드앤숄더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몇의 그 특징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환율을 봤을 때 1,450원 갈 수는 있지만 단기 고점임이 더 주요하겠다. 네, 조은정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좀 오늘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명성 위원님, 네네. 이 3고 증시에 이 업종 분석에 관한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있죠. 왜냐면 이제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3고 현상이 나타날수록 또 반대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업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업종이 보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의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400원대 가는데 예전엔 1,100원 할 때 이렇게 1달러 수출할 때는 1,100원을 받았는데 지금 1,400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해운주 또 의료 관련주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이 요즘 잘 치고 가거든요. 또 이제 아까 좋은 종목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은 요즘 날아가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니까 이런 은행들은 가만히 있어도 금리를 뭐 한 2% 수익내는 걸 뭐 4, 5%까지 받으면 따블이 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가고 제가 이제 바닥에서 보는 종목이
보험주 중에서 하나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해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생명을 보면 저는 항상 이제 바닥 좀 하는데 자, 예전에 이제 4,600원짜리가 2,000원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그래서 삼성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보면은 예전에 한 9만 원대 있는 주식이 5만 5천 원, 거의 뭐 한 40% 하락했는데 자, 이 종목 특징을 보면은 자, 외국인 기관 매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보면 기관 쪽에서 또 투신 쪽에서 거의 3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생명을 보면은 자, 거의 일주일 연속 거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보험회사죠. 그러니까 하나생명은 예전에 대한생명,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다 알죠.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이 아마 네. 돈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거기 보험에 넣죠. 그러면 돈이 쌓였는데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은행에 저축하죠. 근데 금리가 두세 배 오르잖아요. 그럼 예전에 금리가 이제 1년 이자가 네. 1조라면 지금 3조 4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보험주에서 하나생명 또 삼성생명 이런 네. 종목이 있으니까 또 무조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찾아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상 소외주, 뭐 은행주, 금융주, 제주은행은 오늘 갭상승했다가 상승이 좀 쭉 빠졌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보험 쪽 한번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할리였고요. 이제 심층적인 이슈 업종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